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편지 내용은 마음의 증상, 감정 이해하기입니다. 마음의 증상은 대부분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후 우리는 우울, 죄책감, 불안, 두려움, 분노, 원망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감정을 이성보다 아래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이성적이야 란 말은 긍정적 뉘앙스를 내포하지만 저 사람 참 감정적이야 라는 말은 왠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감정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절되지 못한 감정일대로 국한됩니다. 잘 조절된 감정은 우리의 생존과 적응에 매우 유익한 기능을 담당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감정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고, 슬픔은 복구하기 어려운 상실에 대한 반응이며, 안도감은 좌절을 안겨준 상황이 개선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한편 감정은 생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고 행동 경향성을 내포합니다. 즉, 분노를 느꼈을 때에는 교감신경의 각성을 가져오며 공격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인식한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감정을 무턱대고 경시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무턱대고 화를 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뒷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 억제가 심한 사람은 상황의 적절한 판단과 반응을 하기 어렵고 사람들과도 소통에서도 자신을 잘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자신이 화가 났다는 걸 모르거나 화를 내는 게 맞는 걸까? 라며 감정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열려 있지만 감정이 압도되거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이 두려워 감정을 억압하거나 마비시키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감정이 주는 정보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감정이 조절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곧 나는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5가지 욕구와 7가지 감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사는 건 인간인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험상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며 강렬한 감정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길을 쓰고 외면하려고 하면 더 감정에 얽매이게 되지만 느껴지는 대로 두면 어느 순간 감정이 흘러간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감정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둬도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막으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면 더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앞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독 소외감을 잘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심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개인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독 내가 잘 느끼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이는 나의 과거 인생 경험상의 취약한 부분과 관련돼 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같은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후에 느끼는 감정은 환경이 유발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일지라도 그 또한 회복으로 가는 길에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세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도 그 감정이 곧 나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당시에 나의 일시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감정은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애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기가 두려운 이유는 당장의 부정적 감정을 겪어내야 하는 고통 때문이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감정은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생기는 내 마음의 작동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반드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감정이 곧 나인 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오해했네 혹은 과민 반응했네 라고 말할 법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서 지금 내가 그런 감정 상태임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고 생각은 지나가며 감정 또한 흘러갑니다. 지금 내가 슬프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슬픈 상태인 채로 머물지 않으며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나란 사람이 영원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그저 억누르지 말고 지금 그런 감정이 드는구나 알아차리고 지금의 나를 달래줘야 합니다. 지금 슬픈 나, 지금 불안한 나를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세요. 다섯째,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도망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감정 때문에 일이나 쇼핑, 음식, 술 등의 다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당장의 상황 모면에만 도움이 될 뿐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더욱 지속시키고 스스로를 싫어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